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비만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흡연과 더불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비만. 오늘 건강업 울산업에서는 이 비만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장정미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사실 외모만으로는 비만을 판단하기가 애매한데요. 이 비만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비만이라는 거는 체내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정의하는 건데요. 체질량 지수, 즉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눈 값이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하고 25에서 30은 경도 비만, 30에서 35는 중등도 비만, 35 이상이면 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또 정기 저항 체지방 측정이라는 인바디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체지방 측정 검사 기계로 이용한 기준으로는 여자는 30%, 남자는 20% 이상의 경우에 비만으로 정의됩니다. 네,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 이 말 저도 그렇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긴데요. 이런 생각 때문에 청소년기 비만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청소년 비만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가요? 소아비만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저해하고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성장판을 조기에 닫아버리고 성저숙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포의 부피만 키우는 성인과 달리 소아비만은 지방세포의 수도 같이 늘리기 때문에 살이 엄청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과 함께 국민 생활이 부유해지고 생활 문화가 변화되면서 음식 섭취도 쉬워졌고 운동량은 감소되면서 여러 가지로 에너지를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소아비만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성인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고도 비만은 혼자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이미 진행된 고도 비만은 보행장애나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 식이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선 연구들에 의하면 고도 비만이면 요요 위험이 극도로 증가하고 특히 몸무게가 이전보다 더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혼자서는 고도 비만을 극복할 수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세계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도 비만의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적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살이 쪘는데 운동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만은 병입니다. 수명이 단축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고 성인병이 생기고 암도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만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네, 비만이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고 또 외모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체중을 잡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첫 6개월에 10%를 감량하고 두 번째 6개월에는 요요 없이 유지하고 세 번째 6개월에는 2단계 10% 감량을 하는 것이 힘들지도 않고 대사합병증도 안 생기고 일상생활이 없으면서 체중을 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2주를 사수하라는 겁니다. 식사 조절을 시작한 첫 2주에 중독의 사수를 끊어내는 시간인데 식사 시간표를 일일이 짜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짜면서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2주를 잘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루에 최소 2끼 이상 규칙적으로 식사하라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2끼 이상 먹어야 하고 에너지를 쓰는 몸으로 변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많이 안 먹고 한 끼만 먹거나 불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 비축하는 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간혹 가다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물은 제로 칼로리입니다. 물을 마셔서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체내 수분이 증가된 거지 체중 증가와 지방 증가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물을 마셨다고 살이 찐다고 보는 것은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나트륨을 섭취했거나 실제로는 자신이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사 일치를 적거나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거나 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비만을 예방하는 생활 속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목표 체중을 정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작은 성공을 평소에 맛보면 꾸준히 유지할 맛도 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시작하고 첫 2주를 무사히 넘겨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식사량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 최소 2주 동안의 시간을 써야 몸이 적응을 할 수 있고 운동과 함께 지방 소모 스위치가 켜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체중 감소가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일정한 식사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일정해야 하는데 적어도 하루 2끼 이상 꾸준히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가지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가 조절되게 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데 요요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 명상, 마사지, 요가 등 꾸준히 하면서 카페인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지인과 함께 다이어트를 하거나 다이어트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드시는 경우 있으시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식사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비만 예방은 물론 가족 간의 화목도 도모할 수 있겠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허벅지 안쪽 근육과 골반 강화를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자, 다리를 골반 2배 넓이로 벌려 45도 사선 방향으로 보내주시고 양손은 허리 가볍게 잡아 길게 뻗어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양 무릎을 굽혔다가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근육을 지그시 수축시키며 돌아옵니다. 마시고 양무릎 굽혔다가 내쉬며 근육을 조으며 돌아올게요. 자, 무릎을 굽히셨을 때 무릎이 발목보다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가볍게 열어주는 힘 유지해줍니다. 천천히 30회 반복해주세요.